적조로 올해 첫 어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만 마리는 방류하고 60만 마리는 대피했습니다. 중단 위기에 놓인 로보랜드 사업에 대해 경상남도가 조건부 재개 방침을 밝혀 창원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대형 구조물의 애로사항은 한국까지의 운송이었습니다. 창원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경상남도의 39억 원 예산 지원 약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30만 마리는 긴급 방류하고 60만 마리는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집단 폐사했습니다. 적조에 폐사한 물고기가 참돔과 우럭 등 33만 마리에 달합니다. 남해안에 첫 적조 피해가 나면서 방제 활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방제선은 쉴 새 없이 황토를 쏟아붓고 소형 어선들은 적조띠를 흐트러뜨립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에서 남해구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 900여 명의 인력과 선박 380여 척을 동원해 황토 1000여 톤을 살포했습니다. 적조 피해가 발생하자 경상남도는 남해군 서면 양식장에 돔치어 31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고 통영 일대 양식장에 62만 마리의 양식 어류를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양식장 코앞까지 적조가 밀려들면서 어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먹이 공급을 중단했고 산소 발생기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거점 종일 돌리죠. 아침만 빼고는 해가 질 때까지 돌립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주 초반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족이 이어서 적조생물 이동 폭이 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공동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갈등을 풀 길을 열었습니다. 발단이 된 마산 로보랜드 사업 재개를 경상남도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창원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경남 로보랜드 재단 백상원 이사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산 로보랜드 사업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보랜드 사업 재개가 중단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사업자의 부도로 로보랜드 공사가 9달째 중단되자 지난달 14일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이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경상남도는 로보랜드뿐 아니라 창원시와의 공동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도지사와 창원시장 사이 극한 갈등 한 달째. 홍준표 경남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로보랜드 사업은 이를 꼬이게 한 창원시에 책임을 묻고 나서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책임지고 사업 재개를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란 창원시의 사과나 관련 공무원의 문책 등으로 창원시가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재개를 대비해 대우건설과 재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에 인적 자원을 풀가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산 로보랜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전면 중단됐던 양측의 공동사업은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창원 산업단지에서 만든 대형 구조물을 수출하려면 일단 마산항까지 운송을 해야 하는데요. 도로를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해로점이 많은데요. 이에 창원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산업단지에서 만든 구조물을 마산항 부두를 통해 수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봉암교. 하지만 이다리 통과 높이 제한은 4.5m, 높이 6, 7m나 되는 대형 구조물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봉암교 밑을 지나갈 수 없다 보니 부두기 중앙선을 침범해 일방 통행로로 역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밑에 램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 즉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고정식 신호등과 통신선들도 대형 화물 운송의 장애물입니다. 창원 산단 10여 개 기업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창원시는 봉암교 및 회전 교차로를 넓히며 하부 도로를 더 낮게 개량하거나 봉암교 앞에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현재 일방 통행로를 확장해 왕복 통행로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화물 운송 시 일단 분해해야 했던 고정식 신호기들을 회전 가능한 방식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에러가 없도록 도로 구조물을 개선하는 데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암교 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35억 원. 국비 등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엔 가건물로 된 기념관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추모 공간과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김해시가 경상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7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김해 봉화마을. 평일 무더운 날씨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된 추모관은 6년째 임시 건물에 마련돼 있습니다.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시니까 좀 더 좋은 건물로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나섭니다. 경상남도가 39억 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비와 노무현 재단 자부담 등 모두 138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모의 집 위치에 지상 2층 규모의 체험 전시관과 만남의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여느 박물관이나 전시관 성격의 어떤 기념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참여와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념관이었고 전시관이었으면 좋겠다. 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개장하는 낙동강 레일파크 등과 연계되어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은 오는 10월 정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2019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주 중앙지하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와 2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중앙지하 상가 상인들이 최근 점포를 모두 비웠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중앙 지하 상가 211개 점포가 모두 텅 비었습니다. 2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지만 일부 상인들이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며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던 상황. 법원 강제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남은 상인들도 끝내 점포를 비웠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중앙 지하상가 기존 상인들 간 갈등이 큰 마찰 없이 해결되면서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지하도 폐쇄를 위한 건널목을 만들고 준공 27년이 지난 낡은 시설물을 고치는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합니다. 내년까지 구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 유치와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권과 연계 방안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원도심 상권에 맞는 마케팅도 좀 정비를 해야겠고 특히 원도심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이 들어설 근처 진주대첩 기념광장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지 1차 선정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선정을 위해 투자 유치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중국 하얼빈 분마그룹 회장을 만나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능력과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중국 실버선그룹 투자단이 경남을 방문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행정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해 원산지를 속인 식육점 등 위반업체 64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역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15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미국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5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늘부터 민관, 군경 2만 5천 명이 동원되는 을지 연습이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불시 공무원 비상 소집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전략물자 보호시설인 거제 석유 저장 기지에서 적의 침입을 가상한 대비 훈련을 합니다. 같은 날 전시군에서는 테러 진압과 주민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창원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환경부가 제안한 람사르 지역센터의 분리 독립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22억 원이 소요되는 등 인력과 예산 지원 부담이 커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분리 독립안에 대해서는 전남 순천시가 수용 의사를 밝혀 람사르 지역센터는 순천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쓸 창원시 새 야구장 설계안이 6개로 압축돼 오는 19일 최종 선정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